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 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개수 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국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희경입니다. 강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안 설명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향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원숙 건강정진과장입니다. 정영희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정감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은 266억 8,200만 원으로 12억 2,900만 원 감액 편성입니다. 국비에서 1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4억 원이 정액되었으며 기금에서 6,800만 원, 토비에서 5,600만 원이 각각 정액됐고 시비에서 16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391페이지 상단 보건행정은 1억 700만 원 감액된 65억 6,9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 보건소 운영은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인건비와 아래 일반 운영비의 차량 유지 관리비는 코로나19 업무 조정으로 인한 코로나 업무 감소와 코로나19 환자 장거리 이송 감소 등으로 3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상단 환자 진료 및 진단관리 X선 촬영기 수선은 올해 미수선으로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투약 처방 감소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염병 대응시설 설치 6억 원은 정액 편성하였고 설계 단계 건설사업 관리 용역관리비 4억 원은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4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하단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보건진료소는 2023년 10월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선정 통지로 문산갈곡진료소 개보수에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 단위사업은 우천으로 인한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근무일수 축소로 2억 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아래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은 2억 9,900만 원 감액된 77억 9,500만 원 편성으로서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에서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과 예방접종실 백신 냉장고 부품 등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는 연 1회 절기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환됨에 따라서 확정 내시에 의거 2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하단에서 394페이지 상단까지로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은 2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으로서 394페이지 상단 감염병 관리 사업은 검사자 수 감소 및 또 감염병 관리과에서의 방역 물품 지원으로 인해서 구입량이 감소됨에 따른 물품 구입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비상근무 급식비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운영 종료 및 자율치료자 관리 종료로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용 휴대전화 6대를 해지하여서 통신료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내시에 의해서 1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중간입니다. 394페이지 중간 한생병 환자 관리 지원의 영양급식비 지원과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의 결핵 환자 가족 금지는 각각 목관 조정 변경으로 정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중간입니다.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병리검사실 장비 수선비, 그리고 시약 구입비, 병리검사 장비 구입 후 잔액 등으로 전체 1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하단에 의약무 관리는 7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아래 보시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비로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상단 서부보건지소는 1,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으로 서부보건지소 운영은 홍보물 제작에서, 그리고 서부보건지소 임시 이전의 임차료, 전기요금 등은 리모델링 공사 및 이전 시기가 내년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코로나19 업무 감소에 따른 수당,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현원 감축으로 3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관내여비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397페이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정산액 집행 후 잔액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39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108억 3,500만 원으로 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으로 기금에서 200만 원, 도비에서 600만 원을 정액하고 시비에서 2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래 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목관 조정 편성으로서 399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과 399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 사업에서 각 200만 원 정감으로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하단부터 400페이지 상단까지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으로 운영비 잔액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각 200만 원을 예산 정감 변동 없이 목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중간 건강관리는 1억 6,3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의 도사업 목표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상단 질병관리사업은 500만 원 감액 편성으로서 아래 암환자 통합관리 사업에서 일반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중간부터 404페이지까지 모자보건 단위사업은 전체 5천만 원 감액 편성으로서 11개의 세부사업에서 사회보장금 보장적 수혜금 지방 재원을 행정안전부의 목변경 협조 요청에 따라 사업 대상에 맞는 통계목으로 현행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으로 변경 편성하여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외 예산액 변경 사항으로는 그 세부 사업에서 모자 건강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출산부 영양제 구입 입찰 구입 후 잔액과 신혼부부 건강검진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체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02페이지 상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환사업은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라 6,8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부터 403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까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 변경사항이며 404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신청자 감소에 따라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4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하단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밀양에 있는 그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상단 건강정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중도 사직 등 결혼에 따라서 시간의 수당과 기본 경비로 상시 출장 직원 노랭예비 집행잔액 등으로 총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정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06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 예산은 26억 8,700만 원으로서 3,400만 원 감액 편성분입니다. 국비, 기금, 도비는 정감 없이 편성되었고 시비에서 3,400만 원을 편성한 편성분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406페이지 상단부터 407페이지 상단까지 치매관리는 800만 원 감액 편성으로서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일반 운영비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금보조사업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800만 원을 감액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예산 변동 없이 인건비 감액분을 코로나 후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비로 목간 변경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상단부터 408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정진은 9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는 예산 변동 없이 목감 편성하였으며 다음 그 407페이지 중간
그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900만 원 감액으로 이는 그 정신건강증진 사업 홍보물 제작에서 중앙부처 홍보물 디자인 활용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기금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자체 재원 정신건강 심리상담비 지원 9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상단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목 변경 협조 요청에 따라 사업 대상에 맞는 통계목으로 현행하여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중간에는 치매정신건강과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자진퇴사 및 시간의 수동 감소와 그 아래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 안정화로 시간의 근무 감소에 따른 급량비 감액 등으로 총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그 국도비 관련된 그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뭐 내시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씩 뭐 변경한 부분이 대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2페이지, 3페이지 우리 건강증진과 사업인데요. 우선 궁금한 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은 각각의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 이제 수요가 적어서 3천만 원 이제 감액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사업은 난임 부부들이 어떻게 저 사업 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 진주시 한의사회에서 적극 그 참여를 해서 오시는 그 환자분들 중에서 관련이 되는 또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한의 그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뭐 한의사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그 대상이라고 목표량을 정해서 사실을 올렸는데 뭐 그것만큼은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럼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난임 부부들께서 우리 앞 페이지 401페이지에 보면은 난임 부부 격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혜택을 볼 수는 있고 또 요거는 요거대로 사업 신청을 하고 뭐 그런 겁니까? 예, 이제 동시에 하는 부분들은 양의하고 한의가 같이 이렇게 진행을 되게는 못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조례를 정할 때 이미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게 한의사협회하고 의사협회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렇게 지정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예. 진주시 같은 경우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이제 혜택을 좀 보시려면 예. 보건소 가서 신청을 해야 되죠. 뭐 여기서 이제 바로 하시면 한의 그걸 통해서 저희들한테도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뭐 모든 그 뭐 난임 관련된 지원 사업은 물론 저희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병의원에서 그런 그걸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에는 난임 부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한 몇 개나 되나요? 예전에는 뭐 이도건 산부인과도 있고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창원 가셔서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사업비는 있습니다. 진주에서 예. 지원금은 진주에서 그래 받아갖고 해도 치료를 일부 창원 되는 가서 거 정도 뭐 주사 맞고 이런 거 정도는 그렇게 해도 뭐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예전에 하시던 그런 분들이 다 뭐 폐업해서 다른 데 가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활발히 하는 거는 창원, 부산 정도. 그 참 돼야.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도 질의를 드리는 게 예. 사실 우리 소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진주시 한의사회에서 여러 뭐 진료 항목이 있지만 우리 예. 난임 부부에 대한 그 적극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뭐 전국적으로 이 난임 부부를 한의 치료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관에서도 물론 진주에 또 난임 부부 그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좀 많다면 또 모르겠지만은 그 한의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한의사회에서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한 거 보면은 한의 치료를 먼저 받고 그 양방 치료를 받으면은 더 효과적이라는 이제 그런 조금 그 자료도 좀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진주 한의사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결국은 그 난임 부부 치료로 또 이어갈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도 뭐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뭐 사실 도에서 지원하는 한의 진료비보다 저희 진주시가 더 많이 하실 거고 또 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군에 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받아도 왔고 또 따로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했는데도 약간의 수요가 그 정도는 좀 인식 약간, 개선이 좀 필요하죠. 그런 그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 신석영 의원님. 예, 소장님 404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 경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밀양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밀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진주시에서 이게 취약계층에게만 그저 입소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애초에 5,600만 원 잡아놨다가 이제 25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예, 이제 이게 도에서 밀양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이제 목표량을 경남에 있는 이런 시군에다 다 조금씩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밀양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뭐 진주분이 간다든지 뭐 남해분이 가서 거기서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목표량이 5명이 왔는데 5명요? 예, 신청이 3명 정도밖에 안 되셔가지고 예, 일부는 저희들이 이렇게 감액을 시킨 부분. 그러면 지금 이제 출산을 했을 때 그 산후조리에 관련해서 예. 이제 진주시에 있는 시민이 예. 산후조리 관련해서 이제 그 이용하는 방법은 민간 산후조리원 예. 몇 군데 있죠, 그죠? 예. 아니면은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명 정도가 이제 밀양으로 가서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또 집으로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도우미가 산후 도우미가 예. 그러면은 제일 이용률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민간 산후조리원이겠죠. 요새는 다 뭐 가격이 좀 있어도 그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이제 일단은 지금은 뭐 국가적으로는 뭐 산후조리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실제 이제 집안에서 그 아기하고 엄마를 이렇게 돌봐주는 분들 계속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정액이 됐거든요. 그런 건강관리사 말씀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이제 집으로 가서 쭉 돌봐주시는 그런 건데 그러면 시에서 지원은 그럼 어느 정도 돼요? 이거는 계층과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모든 신생아 산모에 대해서 진주시에 그 주민등록을 들고 있는 임산부들은 다 지원이 되는데 그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약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률들이 조금 떨어지고 또 실제 뭐 이렇게 산모하고 아기들하고 같이 동시를 이용하게 하는 게 좋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아져서 실제 저희들이 많이 권하기는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관리사를 파견하는 부분들을 좀 더 뭐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권장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그래도 이제 본인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관리사에 대한 부분을. 관리사 제가 일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쭉 같이 생활하시면서 예. 모든 부분을 다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식사 대접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러면 산모 측에서는 그 관리사가 와서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없습니까? 예, 뭐 따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정해진 그 안에 그 지침에 돼 있는 거 외에는 예.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게 큰 사회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아기를 낳아서 그 이제 앞으로 육아나 이런 짐을 짊어진 그 산모나 그리고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쭉 이렇게 사회적으로 뒷받침되는 복지 체계가 예. 더 촘촘하게 예. 탄탄하게 강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그 국가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또 지원을 해주시고 또 본인 부담금 그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또 도비하고 시비해서 또 확대해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같이 경상남도에는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그게 잘 지원이 되고 된다고 있네요. 예,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수고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네. 네, 신행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인국 의원입니다. 그 우리 진주 보건소는 지금 뭐 보건 행정도 있지만 또 안에 우리 진료 업무도 이렇게 다 보고 있죠. 예. 그 진료과가 지금 몇 개쯤 됩니까? 진료과는 일반 진료만 보는데 예. 그 이마트 앞에 있는 이전 그 보건소 자리에 있는 서부보건지소에서 진료실을 보고 있고 지금 서부청사 안에 있는 그 본청 보건소 안에서 진료실이 지금 개소돼 있고 두 군데서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스페셜하게 따로 이렇게 과를 정해서 보는 거 아니고 그냥 뭐 만성질환 관련된 일반 진료 정도 보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증명서들을 하시는 그런 건강검진하는 그런 검사 결과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거기서 내드리고 또 요양 등급 판정 같은 부분들을 대부분 진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과가 몇 개 있습니까? 해당 과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그냥 건 일반 없습니까? 진료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뭐 진주 보건소 의사 채용 공고라는 예, 문구를 예, 제가 본 예.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질의를 안 그냥 드려봤습니다. 일반 진료를 하는데 대부분은 뭐 골관절염 관련된 거, 만성질환 관련된 거, 뭐 특별히 이렇게 뭐 과가 완전히 필요한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가정의학에 가까운 이런 부분 일반 진료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타 지역에는 뭐 그 보건소에 뭐 유능한 의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뭐 성과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그런- 내용을 좀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의사들이 보건소 잘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제 의사들 뽑는 거를 그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낸 이유가 저희들이 모집하면 잘 안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뭐 방송에도 내고 또 공문을 보내가 다른데 의사협회도 보내고 하는데 보건소 진료 의사들이 이제 다른 데보다는 좀 페이가 낮다 보니까 대부분 보건소를 선호하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공고 좀 홍보를 많이 하셨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어제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75세 되시는 그 의사분 한 분하고 뭐 이전에 퇴임하신 보건소장님이 지금 진료를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75세 의사 선생님이 와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뭐 젊은 분들 또 뭐 유능하신 분들은 그냥 또 유능한 분이 보건소 와서 진료 볼 필요도 사실 없고 뭐 그런 정도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그래도 좀 더 능력이 있으신 의사 선생님을 모셔보려고 이제 이렇게 방송에도 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뭐 페이를 좀 높여서라도 좋은 의료진을 좀
확보해서 질 높은 의료 행정을 예, 예. 할 수는 없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보건소의 역할들이 이전하고 좀 다르게 이제 민간 의료하고 이렇게 역할 정립을 해서 보건소 진료는 뭐 만성 질환 위주의 예방 교육 위주로 많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뭐 환자들이 뭐 진료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민간에서 이렇게 뭐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건소 업무들은 뭐 이전에 보다는 뭐 감염병이라든지 만성 질환이라든지 또 긴급 의료, 응급 의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역할들을 조금 구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은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전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39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예, 예. 그 우리 의료비 구료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게 전부 이 우리 야간입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지금 감액하셨다. 그죠? 395페이지에 예, 예. 가운데 395페이지에 예. 예, 의료 및 구료비의 시약비 말씀이네. 예, 예. 이게 예, 지금 보니까 감액된 게 1억 6천 이상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시당초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것은 우리가 연간 우리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수요 조사가 처음에 이루어져서 예산을 책정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 세부 사업명이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라서 이 부분은 이제 진료에 쓰는 의료 및 구료비보다 저희들 병리 검사실이나 검사에 쓰는 그런 의료 및 구료비의 검사 장비 시약비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옛날 간 디스토마 치료제 같은 부분들은 국고 보조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그 부분은 전액도 감액이 됐고 또 실제 국고 보조금이 지원이 중복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에이즈하고 뭐 성병 사업 진단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국비가 오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또 실제 이제 코로나가 거의 상반기 정도까지는 뭐 저희들이 코로나 업무를 많이 했다 보니까 실제 검사에 오시는 분들도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럼 본 의원이 이렇게 쭉 그냥 내용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죠? 이게 막 예, 예. 가책정해서 예, 예. 예산을 시당초 좀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예, 의문점이 예. 좀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예. 이건 뭐 저희들 뭐 앞으로도 더 좀 오시는 검사 건수하고를 잘 비교를 해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국고 보조금이 좀 중복으로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감액도 시켰고 또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 민원실을 이용해 갖고 검사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 그렇게 국고 보조금까지 참조해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까? 예, 국고 보조금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감안을 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해보고 왔는데 예. 혹시 그 부분 있으면 좀 확인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해가지고 예, 그죠? 예, 적정 예. 예산이 책정될 수 예,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국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도수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혜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5천만 원 이상 정감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526억 5,300만 원에서 6억 6,500만 원을 정액한 533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의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2억 3,800만 원을 감액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농업인 수당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400만 원을 감액한 73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은 바우처 지원금액 정액 및 청년 후계농 선발 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300만 원을 정액한 10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중간의 대곡 신흥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367페이지 중간의 이현동 두곡마을 농로 확장 및 선행 개량 공사는 2023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총 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67페이지 하단의 맹석 내율 1 저수지 정비공사와 미천 덕진 저수지 정비공사는 2023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4억 5천만 원과 4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을 제안 설명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69억 4천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 정액한 172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중간의 맹풍 꽃거리 조성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포기자 발생 및 꽃 양모장 차량 및 꽃탁 구입 집행잔액분을 반영하여 1억 900만 원을 감액한 17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사업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경상남도 사업 지침에 따라 미추진하게 되어 1억 7,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바로 아래의 시설 최소 수정벌 지원 협력은 시설하우스 수정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6,400만 원을 감액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10억 1,600만 원을 정액한 3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 마치고 농산물 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364억 3천만 원에서 5억 2,700만 원이 정액된 36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23년도분 설계비 등으로 1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농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은 도매시장 주차장 내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한 한전불입금 잔액, 성맹건축물 제거공사의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8,300만 원을 감액한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100만 원 감액한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의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초, 중, 고 특수학교 91개구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수 감소 등의 사유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8천만 원을 감액한 10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중간의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100만 원을 감액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가 소관 제한 설명 마치고 농축산가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가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475억 2,800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정액한 48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중간의 벼 육무용 상토매트 공급은 입찰 잔액 발생으로 6,600만 원을 감액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기본행 공익직불 사업은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2억 1,600만 원을 감액한 19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상단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은 논의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농업재해복구 4월 농작물 냉해피해 복구 지원과 농업재해복구 9월 호우피해 복구 지원은 피해 농가의 갱년 안전 도모를 위하여 각각 1억 8,700만 원과 5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중간의 FTA 대응 축산 기반 조성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8,800만 원 감액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의 곤충 산업화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포기에 따라 7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의 가축 매물지 소멸은 사슴, 만성, 소모성 질병 매물지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중간의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바로 아래의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 제한 지원은 가축 사육 제한 명령 법제화에 따른 오리 사육 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중간의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은 유기동물 보호 두수 증가와 진로비 증가 및 길고양이 임시보호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9천만 원을 정액한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상단의 대곡 월화마을 농로 및 소교랑 정비공사부터 29페이지 지수 마실마을 농로학 포장공사는 2023년 3차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에 따라 총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갱년 안정자금은 사업단가가 헥타르당 58만 5천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5억 9,600만 원을 정액한 19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용학 의원님.
하여튼 어려운 농업의 현실에서 부딪혀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수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전달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375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부분에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시비가 2억 1,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하단. 예. 이거는 저 경남도에서 이제 그 도비로 이제 시군 교부액이 이제 조정됨으로 해서 이제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제 경험상으로서는 옛날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수출 자체가 제 경험상으로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농업 그 수출탑 시상식이라든지 농민의 날 이제 이 농업의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사할 때 보면 그때는 뭐 파프리카도 있고 풋고추도 있고 그다음에 딸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품목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엔저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파프리카 부분에서는 또 수출이 좀 그 뭐 10만 불, 20만 불이 좀 작더라고요. 그 부분 딸기가 주종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파프리카는 이제 주로 이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프리카가 이제 또 일본 자체에서도 또 생산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 수출 물량이 이제 딸기가 한 80% 이상, 딸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프리카가 한참 하란기 때 뭐 유리 온실부터 시작해 대규모로 지금 많이 늘었다면 지자체별로 뭐 고성도 마찬가지고 진주도 마찬가지고 대량으로 지금 많이 늘어 있거든요. 예. 뭐 어떤 대책 같은 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시원한 게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이제 그 파프리카도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큰 게인데 지금 자그마한 뭐 저 고추처럼 고추 된 모양이 게, 있는 예. 그런 것도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이제 우리 도농업기술원에서 또 이 시군에다 이렇게 또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 센터에서도 지금 애로사항을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거는 뭐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런 부분도 뭐 도에서 일단 내려와 가지고 삭감했다 그러니까 근데 진주시에서도 뭐 하여튼 수출할 수 있는 배도 요즘 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수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의원이 방금 제가 그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 이해추경 때 우리가 그 8억인가 정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도비가 좀 많이 그 1억 9천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감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수출이 안 되면 농업이 참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특히나 지금 엔저 때문에 뭐 수출을 해도 뭐 남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수출도 못하는 부분이고 옛날에는 그래도 수출 다 뭐 시상식 가면 타농협도 있는데 요즘은 막 수곡 뭐 이쪽으로만 좀 편중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준해가지고 제가 저번 우리 그 정례 때 5분 자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제가 이제 사실 뭐 농업인의 뭐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농업에 지금 현재도 그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최근 제가 그 미국을 그러니까 이제 쌀을 생산해가지고 그 이제 배를 생산해가지고 미국 종합 처리장에 이제 납품을 했단 말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틀 동안 중단되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 새벽 5시에 갔는데 한 11시 정도 돼서 이제 납품을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일찍 간 부분이거든요. 7시 반 정도, 8시인데 직원들이 7시 반 30분 땡기가 놓아가지고 받아준데도 불구하고 늦게 좀 일이 된 부분인데 이게 계속되는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그 최민국 의원님이 또 그런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수매 정부 수매에서 한 45만 톤 하고 시장 갱리국에 45만 톤, 90만 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작년에는 한 40kg짜리 포대로 했을 때 한 24만 9천 포대 정도 이게 수매를 했는데 올해는 한 12만 포. 그러니까 작년에 한 절반 정도로 이제 수매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사물배로 나가야 되니까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농협 중앙회 쪽에서 해가지고 별도로 이게 또 사물배를 뭐 수매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정부에서 추가로 매입하지 않으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우리 식량산업 5개년 계획에 또 사봉 RPC 그 정축하는 걸 또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농축산과장하고 가서 또 농림부에 가지고 그 현장 평가를 했습니다. 현장 평가인데 12월 중 되면 결과가 내놓겠는데 일단 그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은 우리 그 정설 하는 데 대해서는 또 우리가 빨리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정설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지금 소위 말씀대로 이제 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저번에 이제 계획은 이제 수립되고 서류 심사 끝나고 현장 실사까지 이제 끝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발표는 월요일 날 했습니다. 그렇지. 예. 원래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뭐 4군데 그때 당시 지금 2군데 정도 선정될 건데 4군데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있다던데 그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몇 개를 해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점수를 해가지고 일정 점수 그러니까 85점 이상 되면은 점수만 이상 넘으면은 그게 경쟁이 되는 거 아닌 그런 겁니다. 그럼 보통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개 정도를 선정하고 나머지에 또 뭐 그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또 몇 개 있다 이긴데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아니고, 다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수가 해가지고 점수 일단 85점 이상 되면은 다 승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된다면 정부에서 몇 개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을 못 할 건데 그게 가능한가 보네 이게요. 일단 그게 그 식량산업 그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다른 이런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RPC라든지 이런 거 정설해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어떤 그런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품질 유통 활성화 사업 중에서 진주시 식량산업종합계획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분야에서 이제 뭐 RPC라든지 여러 가지 뭐 종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 나누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그럼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 선제적으로 진주시에서도 지금 선정되고 나서 뭐 한 해 두 해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설계하고 부지 매입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국비도 받아야 되고 도비도 받아야 되고 또 자부담도 있을 거고 이런 준비를 미리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라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되게 되면 뭐 내년에는 안 될 거고 지금 계획도 보게 되면 14년도 해가지고 2024년도에 정책을 갖다 해가 25년도에 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가보고 정용화 의원님 이건 결산 부분이니까 그래, 이제 그 부분만 이거는 한번 뒤에 할게요. 다음에 예, 예. 다 그래서 답변을 이 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 좀 받아서. 따로 좀 국에서 좀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예. 항진선 의원님 하십시오. 예, 소장님. 373페이지 보면 우리가 농작물 자연재해 등 뭐 피해 때문에 재해보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정액이 한 10억이 넘게 된 것 같은데 이 10억 이상이 정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 면적을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제 이게 또 도비가 이제 확정 그 대가리 내시돼가지고 이게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가업 내용이 변경도 있은 겁니까? 그렇지? 그냥 도비 때문에 정액된 겁니까? 예. 더 지원이 다른 사업 면적하고 이거 다 감안해가지고 도비 확정. 사업 면적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그러면
그 사실 이번에 저도 지역구가 그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안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이 재범이 재해성이 그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지원이 배제되고 아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 농민들을 위해서 좀 그 사실 이번에 제가 문산에 그 봄에 냉해가 엄청 심해서 그 수정이 안 되고 그래갖고 피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 좀 나서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단저병도 심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그 범위를 좀 확장해가지고 좀 보살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이 앞에 10월 18일 날 또 뭐 5분 자유 발언도 해주시고 이런 그 충분히 우리 센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에는 냉해 피해 이거는 우리 7월 달에 우리 저 생육 촉진제라 해가지고 1억 9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나갔었고 예. 또 지금 저 냉해 피해 그 재난 지원금이 이제 그 확정돼가지고 그 지금 우리가 한 8억 8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또 지급을 했습니다. 냉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자연재해로 인정이 돼가지고 예. 지원이 되었는데 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 장기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있는 단저병 네. 이거는 이제 그 자연재해로 인정이 안 되고 뭐 이러니까는 이게 이제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도에서 농림부하고 도에서는 이제 그 냉해 피해 단저병에 대한 피해가 아니고 이제 호흡 피해로 인한 낙하 피해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피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한 848농가 해가지고 한 630헥타르 해가지고 지금 한 이게 국도비 합치면 한 17억 정도면 이게 이게 약간 이게 농약대 헥타르당 한 249만 원 정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12월 중으로도 이게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물론 농약대도 좋지만 그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약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한 해 농사를 다 그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년에 또 농사를 올해 그 행걸 갖고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내년에 또 비료도 사고 뭘 해야 되는데 그 대금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그 오히려 제가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그 농업 기금을 갖다가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고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기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올해 냉해 때문에 우리가 또 20억을 특별히 또 융자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기금에서는 지금 그 이유 그게 없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우리 이제 내년에 할 게 우리는 90억 정도 또 융자를 할 건데 상반기에 한 70억 정도 할 겁니다. 기금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갖고 좀 올리시면 되지. 예, 그 방법도 있는데 도내에 보면은 우리 진주시가 두 번째로 기금 그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적은 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저병이라든가 이런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끔 단저병이 아닌 병충해 이것도 거의 포함되게끔 그때 우리가 9월 22일 날 우리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바로 도에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가지고 그 화요일 날 도에서 농림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걸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예, 신행국 의원님. 예, 수행 수고 많습니다. 신영국 의원입니다. 저도 뭐 여기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를 시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말씀 좀 거두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농업 분야에 기후 대체 기후 변화와 따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냉해라든지 온도 상승이라 여러 가지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받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뭐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욱 많을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예산서 안에 우리 지금 이런 냉해 피해라든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감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올해 있던 그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에 별도로 그거 하는 게 없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쟁점이 되는 게 이제
단전병이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있고 이제 내년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병충해에 대한 이런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보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이제 그 이런 중앙부처에서 이걸 좀 그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 그걸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행정 쪽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런데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이 좀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래 해가지고 좀 우리 뭐 어떤 그런 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는 좀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정용화 의원,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예. 그 소장님 382페이지 그리고 보면 가족 분뇨 공동 자원 시설 개보수 부분에서 이게 민간 그 자체 재원으로 해가지고 그 했는데 2,500만 원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지금 가축 분뇨 이 부분이 해양 투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환경적인 문제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실 업체 쪽에서 이제 그 업체 사정에 의해서 그걸 처음에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좀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그 미천에 있는 그 부분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미천에 맞습니다. 예. 거기 제가 국회 사무처에 근무할 때부터 여러 가지 계속적인 뭐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악취 그다음에 수질 오염에 대해서 다 주민들이 걱정을 하던 있었고 또 앞으로도 더 이제 이런 부분이 환경 기준이 더 강화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왜 이걸 했고 그다음에 왜 포기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거기 관리를 갖다 좀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장 나오셔서 국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맑은물 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먼저 맑은물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환 수도과장입니다. 안승인 정수과장입니다. 이정기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박홍영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네, 2023년도 맑은물 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예산 335억 9,700만 원, 자본예산 632억 7,500만 원, 총계 968억 7,200만 원으로 기증예산 대비 10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의 국비 내역 조정 및 시비 매칭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7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35억 9,700만 원으로 기증예산 대비 4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축 건축물 등의 감소로 급수공사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60억 7,600만 원으로
기증예산 대비 1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정수비는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00만 원, 정수구입비 3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 공모 시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을 신규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과 475페이지는 직급별 인원 조정, 장기 근속자 퇴직 등에 따라 배급수 보수 1억 9,9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급수 계량기 교체비 4천만 원, 동력비 5,100만 원, 배상금 등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축 건축물 등의 감소에 따라 급수공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설공사비 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하단과 47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여비 2,100만 원 감액, 직무 수행 경비 100만 원 정액,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 총괄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32억 7,500만 원으로 기증예산 대비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100억 원을 감액한 25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07억 9,500만 원으로 기증예산 대비 92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이정수장 건축물 내진 보강공사의 시설비 집행잔액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 시설비,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 등의 사업에 집행잔액 총 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단의 총유기탄소 분석장비 구입 비용,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2023년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100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매칭금 150억 원을 편성함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50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수입 지출 예산 변동에 따라 136억 4,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에서 484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 및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1차 수정 예산 책자 38페이지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국비 내역 조정으로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1억 7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39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1억 7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도 국비 내역 조정 및 총 사업비 변동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 예산 346억 5,800만 원, 자본 예산 428억 7천만 원, 총계 775억 2,800만 원으로 기증 예산 대비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는 사업 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사업 수익은 346억 5,800만 원으로 기증 예산 대비 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금 이자 수입, 가태료 및 그 외 수입은
세입 추계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환경부 내역 조정에 따라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482억 5,700만 원으로 기증예산 대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주 공공하수 처리 시설 조류 피해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비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28억 7천만 원으로 기증예산 대비 2억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수입은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4차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2억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만큼 내년 내역 조정 시 변경 예정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92억 7,100만 원으로 기증예산 대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입니다.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2단계 및 초전동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집행계획 및 국도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업은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곡 공공하수치리시설 증설 사업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월 예상금액 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부 보조금 반환, 기타 반환금 등으로 2002년 사업 종료한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1단계 정산에 따른 수계기금 반환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에서 505페이지까지 자금 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해 3회 추경 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6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는 환경부 하수도 사업 확정 내시 반영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맑은물 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맑은물 사업소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지금 현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주시 소속 수도 검침원들이 소송도 하고 또 기자회견, 집회 시위 등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분들과 진주시 맑은물 사업소 간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3건이 있었죠. 3번이. 소송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몇 번이 있었어요? 두 번 있었어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소송은 누가 누구한테 제기한 것이에요? 첫 번째 건은 2020년도에 우리 수도 검침원 노동조합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와 법정수당 17억 5,400만 원하고 1인당 각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해 달라는 그 소송이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 그 결과는 올해 5월인가 해서 3심으로 해서 이제 최종 판결이 되었는데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법정수당 17억 5천만 원하고 개인당 위자료 100만 원은 이유 없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고사항으로 나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 없음으로 기각이 예. 되었어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소송이 12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죠. 퇴직금 지급 소송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주시의 입장은 제가 뭐 기자회견문이나 보니까 우선 이 민사소송에서 결과를 보고 거기에 그 판결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진주시에서
그 퇴직금 지급 소송을 내기 전에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이제 소청을 넣었는데 그 거절 이유가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대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상 신석영 의원님, 이거는 저 예결 우리 결산 추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그냥 답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대충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그동안에 이 화해 권고를 법원에서 내려졌는데 그것도 이제 진주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어쨌건 판결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이제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하면서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맑은 물 사업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원장 나오셔서 국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정감이 큰 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평생학습과 총 세출 예산은 142억 1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정보와 교육 운영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중간 부분 교복 구입비 지원은 편성 통계목 변경에 따라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하단 부분 유초, 중, 고등학교 교육경비는 집행잔액 반납 및 유치원 폐원에 따른 교부 미신청액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 부분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은 유치원 원화수 감소에 따른 지원 대상 축소로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유치원 원화수 감소로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행복교육 지원 사업은 진주교육지원청 사업 축소에 따라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 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저소득 및 다자녀 대학생의 취업 후 상환 이자금
대출금 이자 면제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14페이지까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15페이지 꿈키움 봉사단 운영은 워크숍 기간 축소로 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영어 전자도서관 운영은 정기 간행물 발행 및 홍보물 제작 감소, 강사 수당 단가 변경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입시 전담 정보센터 운영은 상담 신청자 감소에 따른 강사료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16페이지 상단 온라인 클래스 운영은 조달청 입찰 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년 허브하우스 공사에 따라 야외 가로 등 철거 및 강당동 폐쇄에 따른 건물 유지 보수비 감소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18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한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기간제 지원자가 없어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인력 운영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는 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 예산은 3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에 프로그램 자원 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로 홍락원 객로식당 공무직 직원 의원 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상평분간 난방용 연료비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평분간 홍락원 객로식당 중식 식재료비 지출 잔액 발생에 따라 식재료 구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공사 및 용역 시행 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객로식당 이용 어르신이 예상 인원보다 적어 식재료비 구입을 위한 민간 위탁금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는 자원봉사 참여자 인원 감소에 따른 기타 보상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22페이지 인력 운영비는 홍락원 객로식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 예산은 2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부센터 내진 보강 공사로 인해 하반기 정기과정교육 단축 운영에 따라 강사 수당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동부센터 내진보강 실시 설계 및 검정 용역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로 시간의 근무수당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 예산은 30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유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인력 중도 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시간의 근무수당과 관내 여비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생학습 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일반 보증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우리 노인 중식비들이 예, 삭감이 됐습니다. 예, 상평분간하고 홍락원께 삭감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식재료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게 이용자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한 2년간 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 이용에 이제 조금 꺼리는 분들이 상반기에 좀 많아서 하반기부터는 뭐 정상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상반기에 조금 이제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밑에 아랫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예상보다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내나 금액이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 위쪽으로 보면 홍락원 경로식당 기간제 근로자는 임금비가 정액됐습니다. 사람이 지금 이제 늘고 있어서 기간제를 채용한 겁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예, 홍락원의 공무직 그 조리사가 예, 퇴직을 했습니다. 예. 예, 이제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대체할 예. 기간제 근로자를 예.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리사의 퇴직을 했으면 그 임금비는 줄어들고 이 임금비가 들고 이러면 그렇습니다.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액이 된 거는 근데 기능직 그 기간제 근로자 예, 그 정액 보수비는 정액되고 예. 일반 이제 공무직 근로자 임금비는 감액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네, 네. 예,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점심 식사를 엄청 기다렸습니다. 종합복지관이나 어떤 홍락원이나 상평 전체 어르신들이 대체로 이제 요즘은 어르신들이 홀로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아침 식사를 그러시고 식사를 하러 가시고 저도 봉사를 해보지만 보면 그러신 분들이 참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십니다. 차라리 이렇게 좀 절감된 부분은 좀 더 우리 어르신들의 식재료비 좀 더 알차게 좀 더 물론 지금도 참 알차서 어르신들이 인기가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좀 더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삭감이 안 되고 좀 더 꼼꼼히 챙기고 좀 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대체 음식을 좀 더 대체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 우리들도 다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드시고 전체적으로 소외되고 또 위축되고 이래 하시다 보면 좀 더 많이 서운한 감도 있고 하니까 우리 먹거리라도 충분히 잘 챙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행구 의원님.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님 그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 증식비 해가지고 상평분간하고 홍락원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다, 그죠? 2,000원, 2,500원. 이건 왜 차이가 있습니까? 홍락원은 처음 생기면서 예. 그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단가를 기존 그 상평분관하고 차등을 뒀습니다. 이 차등을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음식 재료비라는 게 뭐 어느 분간에 가든지 간에 단가는 비슷할 것 같은데 메뉴가. 기존 저희가 상락원, 청락원, 홍락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상평분관은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그거에 따라서 그 식재료비가 차등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뭐 단가에 따라서 음식의 질이라는 게 또 달라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그 413페이지 보면은 그 진주교육대학교 100주년 기념 사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5,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그 진주교대가 예. 100주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 지원을 해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어떤 지원을 합니까 주로? 세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기념 축하 음악회하고 특별 전시회, 학술대회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혹시라도 그 초중고 네. 대학 말고 초중고도 100주년이 되면은 혹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초중고는 예. 그 교육지원청에서 예.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는 대학교만 해주네 우리 진주시에서는. 지금은 뭐 그런 형태입니다. 잘 안 그래도 저 2025년 되면 진주여고가 10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또 지원 사업이 뭐 해당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래가 있더라고.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13년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300만 원을 감액한 23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경남시군 의장 협의회 미개최
와 국외 연수 미실시에 따른 안전책자 결과 보고서 인쇄비 등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차량 유지비는 예상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 개발비 2,300만 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는 계약 효율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그리고 밑에 의회 생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비도 계약 효율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국외 연수 미개최로 인한 예산 반납금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 동행 경비, 그리고 의원님들 국외여비, 그리고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 초청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계약 효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내 예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의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계시지 않는 우리 정책 지원관님들도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우리 3차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의원 개인적으로 또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저 193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은 역량 개발비, 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대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또 학구열도 높으시고 또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조금 내년부터는 중간중간 조금 의회 사무국에서도 한번 의회 교육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사무국에서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도 6,6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잡으셨는데 네. 아마도 내년에는 또 연구 용역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내년 본회 사안에는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는 좀 증가가 됐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지금 1인당 의원님 1인당 300만 원 기준으로 6,600만 원이 편성돼 이번에도 당초 예산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뭐 우리가 진행된 사항을 보면서 추경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증가하는 방법도 고민 중에 연구 용역비는 300만 원 그거랑은 다른 거 아닌가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우리 의회도 동참하는 의미도 있고 이거는 전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뭐 그거는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그 연구회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뒷받침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도 일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네. 그 우리 국장님도 이틀 전에 계셨지만은 이렇게 쭉 시민들께서 의회를 볼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게 의회 홈페이지라는 이런 설문조사도 이번에 나온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무국에서는 우리 홈페이지가 좀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조례안이나 뭐 5분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그 진주시가 변하는 모습들을 시민들께서 홈페이지에서 바로바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우리 의회 통신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통신비라면 어떤 제보 사항이 어떠신지? 전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신에 관련된 비용들은 저 시에서 지출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시 의회 우리가 별도 기본적인 경비는 의회에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이제 시민들께서 의회 사무국에 전화를 걸면 컬러링이 나옵니다. 컬러링. 근데 이 컬러링을 들어보면 진주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컬러링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열린의회 바른의정이라는 좋은 우리 예. 또 슬로건도 있고 또 예. 의회를 전화 주신 분들께는 뭐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멘트들이 좀 잘못하면 나가줘야 전화를 될것 같은데. 잘못했다는 좀 오해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통신에 관련된 지출을 우리 의회에서 하고 계신다면 예. 좀 빠르게 그거는 수정을 좀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의 의사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의사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간주 처리 예산에 대한 의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하고 최종적으로 예산 총칙 8조에 대한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하시기로 결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근데 우리 간주 처리 예산에 대한 의회 동의나 보고나 설명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과 동일한 형태의 아니면 기존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의장단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장단 의원님들 외에 일반 의원님들께도 동일한 그런 설명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다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간주 처리를 하는 부분도 내년 정부 지원 예산이 살림이 어렵다 보니 이제 1차 추경은 시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진행되는 건데 이 부분 역시도 한시적으로 우리 내년 올 3차 추경에 한해서 한다 그러는 것도 또 우리 의원님들의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반드시 이 간주 처리라는 부분은 의회의 예산의 심사와 의결권의 침해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사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진선 의원님. 예, 방금 최민국 의원님 간주 처리 부분에 설명에 동의는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립전 예산하고 같은 기준으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성립전 예산은 우리 전문위원님, 부위원장, 위원장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간주 예산은 보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립전도 마찬가지 전 의원한테 보고로서 이걸 전체 사인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보고 부분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잘 알겠고 정해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개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박재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개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재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조 2,841억
3,053만 4천 원에서 총 3억 1,565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일반 회계에서 총 한 건 3억 1,565만 4천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 회계에서는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 총칙 8조 중 조정 교부금 등을 조정 교부금으로 수정합니다. 삭감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재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수정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틀 동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